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 좀 언제쯤 올라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좀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. 자,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 시장이 빠졌을 때 과연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좀 수급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 다 끝까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제넥신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시장 자체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코스피도 마이너스 2%, 코스닥도 마이너스 2.61%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는데, 자,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.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좀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팔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뭐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많은 폭탄을 던진 거는 좀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현 선물 동시에 어마어마한 대형 매도를 퍼부었으니 결국에는 뭐 프로그램 매도가 9천억 원이 나오고 시장 자체가 조금 초토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상승 종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얼마나 좀 힘들게 돌아갔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외인이 현 선물을 좀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투매를 하면은 시장이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동시에 매도는 시장이 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버텨나가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미국장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자, 코스닥 차트예요. 자,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유럽 봉쇄, 이 2차 팬데믹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빠지고 지금 그대로 다 토해낸 거예요, 지금. 자, 그대로 다 토해내고, 예, 코스피는 싹 밀려버렸는데, 결국에는 코스피도 좀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에서 더 많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런 위기의 장,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조금 보험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충분히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결국에는 저희가 뭐 방에 있었던 한 가지 보험 같은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. 자, ST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자, ST팜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매수했던 58,900원 이 라인을 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조금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,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뭐 지금 시장 빠지는 거 뭐 안정적인 종목도 없고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2개월이 가장 베스트예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2개월을 이나 6개월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, 좀 1개월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학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
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읽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제 저랑 같이 뭐 가입 가능하신 건데, 지금 뭐 주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수는 있어요. 그래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미국 대선이 좀 끝나서 좀 더 안정적인 좀 장으로 가기를 모두 좀 바라고 좀 버텨야겠죠. 그때까지는. 자,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금요일날 굉장히 많은 좀 상당 부분이 빠진 게 여러분들 눈에도 좀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과연 제넥신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지,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, 자,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. 자, GX 동물 임상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뭐 방어를 효능을 확인했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 중인 뭐 코로나 감염증 뭐 백신 후보 물질 뭐 GX19를 좀 G랑 영장류 비임상 실험 논문을 발표를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제넥신은 논문 결과를 좀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감염 방어에 대해서 좀 효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어요. 주장을 하긴 했는데, 이 코로나 감염 환자 중 좀 중증 환자랑 달리 좀 무상증자나 뭐 약간 좀 경증 환자에게는 보이는 공통점이 이 T세포라고 해요. 이 T세포가 좀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 중증이나 좀 강하게 나타나니까 중증이나 뭐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, 자, GX19는 뭐 항체 반응에는 물론 장기적인 지속될 수 있는 T세포 반응이 잘 유도돼 뭐 실제로 인체에 투하되면은 효과적인 방어 효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2021년 좀 3월 달에 아니 3분기에 조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,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적인 좀 치료제가 좀 2021년 3분기, 1분기도 아니고 3분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다른 데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4분기라든지 1분기라든지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3분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원래 제넥신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19만 원 이렇게까지는 올라갔지만 원래 이 7만 원, 8만 원, 이 9만 원 이쪽에서 머물고 있던 그런, 자, 이 라인에서 굉장히 머물러 있던 그런 회사예요. 뭐 지금 뭐 4만 원은 이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빠졌으니까 뭐 4만 원인데, 보통은 이 7만 원, 8만 원, 9만 원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머물러 있는 주식인데, 코로나랑 같이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넥신이 이슈를 못 받다 보니까는 원래 주가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좀 아직까지도 좀 더 우리가 코로나 말고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말고도 있어요. 제넥신이 뭐 이번 11월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면역 항암학회에서 이 GX 17이에요.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좀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번 연구는 1차 이상의 좀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불응성이랑 뭐 재발성 뭐 3중 유방암 환자들에게 GX17이랑 MDS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인 뭐 키투루다를 함께 투여하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9일에서 뭐 14일 온라인 개최라고는 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화를 했을 때 11월 11일 이쪽에서 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찌됐건 지금 원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9만원 이쪽 라인에서는 몰려 있지만, 그래도 이 임상이
좀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힘은 생길 수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코로나 이슈로 해서 19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상이 나오고 좀 괜찮게 분위기가 흘러간다 하면은 이 16만 원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좀 이쪽 라인에서 좀 빨리빨리 나오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원래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. 안정적인 회사인데 코로나랑 엮이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, 자, 결국에는 주가가 또 많이 빠졌어요, 금요일날. 자, 이렇게 보시면 또 뻔해요. 자, 개인들이 뭐 3일 연속 계속 사고 있는데 굳이 개인들이 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, 여러분들. 개인들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고, 이 외국인이랑 좀 기관이 같이 동시에 좀 들어와 줘야지만 좀 이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, 자, 이때 10월 27일, 자, 이때 결국에는 좀 외국인이랑 좀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좀 개인이 나갔잖아요. 이때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해서 들어가서 조금씩 좀 단타적으로도 하실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급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, 종목들마다 조금 봐야 되는 수급, 뭐 외국인을 봐야 되는지 기관을 봐야 되는지 이런 수급들을 부분을 좀 종목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당연히 또 외국인이랑 기관 들어오니까 또 개인들 또 바로 다음날 또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도망가요. 왜냐, 지금 기관들 자체는 개인들 등골을 뽑아 먹으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반대로만 움직이고 있는데, 거기다가 외국인도 나가버리니까 이게 올라갈 힘이 좀 부족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 회사의 좀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, 자, 한번 여기서도 PBR 밴드 라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높게 뚫고 나오고 다시 한번 밀리고 있다,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쪽 라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재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. 뭐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면은 적자고, 지금 뭐 당기순이익도 적자고, 이런 회사들은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연구 개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좀 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다,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조금 재무가 좀 튼튼하게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,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조금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바이오 회사에 진짜 괜찮은 회사인지, 적자라도 좀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회사인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좀 들어가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뭐 ST팜도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, 자, 좀 좋아요. 지금 뭐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보다 라인 자체를 좀 잘 지키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것도 58,900원에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. 자, 그러면은 결국에는 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,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바닥을 찍히고 좀 고개를 드는데, 그 와중에도 이제 시장 자체에서 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바닥을 찍고 제일 먼저 고개를 드는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좀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ST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공시 자체가 있었어요. 지난 뭐 16일 날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해서 뭐 투자 지원이랑 뭐 설비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 이거에 대해서 조금 수수료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는데, 이 공시 자체가 뭐 10월 16일 날 뭐 이렇게 있었는데,
뭐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띌 정도로 뭐 오르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규모 자체가 8년간 뭐 최소 확장 수수료가 뭐 336억이다 보니까는 좀 이게 굉장히 뭐 크게 눈에 띈 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주가 반영에 제대로 좀 안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그래도 ST팜이 이번 공시로 인해서 좀 글로벌 제약사들을 네, 좀 올리고 뉴클레오드 타이드 뭐 이거를 확보를 해서 좀 리스가 높음을 확인을 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이것도 뭐 재무 자체가 뭐 좀 좋을 순 없어요. 이것도 뭐 동아 소시오 거기 자회사긴 한데 뭐 재무 자체도 조금 떨어지긴 해요. 뭐 솔직히 재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 PBR 밴드 좀 상단에 있고 다시 한번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자, 그래서 뭐 이것도 첫 매수가를 여러분들 굉장히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수가를 지지로 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렵기 때문에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도 챙겨 나가시고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